기업은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싶어 하죠. 어떤 지원자의 초중고 12년간 노력의 증거이자 성실함의 증거, 몇 초도 걸리지 않는 신속한 평가 기준, 바로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 수학을 가르치는 정진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에 공채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오로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만 목표로 생각했었죠.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저 대기업에 들어가서 비교적 많은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목표를 이루었지만 정작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동네 친구들보다 월등히 많았어요. 회사의 복지는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에 원하는 책 한 권 주기, 전화영어 같은 자기개발 복지도 있고 전국 체인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할인도 제공해 주기도 했죠. 제가 다녔던 회사가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어서 할인 혜택도 많았어요. 백화점, 면세점, 쇼핑, 마트, 렌터카, 편의점, 123층 555m 고층 빌딩 전망대, 하이마트, 놀이공원, 과자껌, 그냥 롯데라고 얘기할 걸 그랬나? 현금 복지도 있었어요. 결혼하면 몇백만원, 아기 낳으면 몇백만원, 부모님 생신 때 몇백만원, 그리고 남자도 출산휴가를 한 달은 의무로 원하면 1년도 가능했고요. 부모님, 친척, 친구들 모두 대기업에 입사한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열정이 나오는 법. 저는 그제서야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길인지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라는 아주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저는 하나의 작은 부품과 같은 역할을 했죠.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원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 부르는 상위 10대 그룹의 채용 절차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분류로 따지면 그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훨씬 더 많겠지만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에는 공개 채용이 줄고 수시 채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채라 불리는 공개 채용이 한 번에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공채를 기다리는 취준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우선 서류 전형을 시행합니다. 자격 기준은 해당 회사, 해당 부서에 부합하는 전공을 한 사람이면서 남자인 경우에는 군필 정도예요. 학점 기준도 있지만 웬만한 대학 졸업자라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성적입니다. 4.5 만점에 3.0 정도죠. 평균 B제로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재수강 학점 세탁하는 걸 고려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누구나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은 소위 스펙,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각종 자격증, 공인 영어시험 점수, 공모전 입상 경력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인적성 검사를 보게 돼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인적성 검사지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IQ 테스트와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언어 영역에서는 동의어, 반의어, 맞춤법, 언어 추리 같은 문제가 출제돼요. 수리 영역에서는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이나 공간 도형, 자료 해석과 같은 문제가 주어지죠.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거예요. 철수가 혼자 하면 3시간이 걸리고 영희가 혼자 하면 2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동시에 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풀도록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머리가 좋은 친구이거나 준비를 잘한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가르쳐서 잘 알아듣고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번 알려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입사원이라면 뽑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대체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를 보고 그 다음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면접 전형을 보게 돼요. 드디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크게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나뉩니다. 실무 면접은 팀장급, 과장이나 차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요. 지원자를 뽑게 되면 실제로 일을 시킬 위치의 사람이 면접관인 거죠.
임원 면접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실제 임원이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면접 전형까지 통과를 하면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갈수록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해마다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쉽게 말해 대기업과 공기업 정도를 말해요. 요즘 구직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급여 수준이 높고 근무 시간이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가 좋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아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해요.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데 회사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어느 정도의 지원자를 추려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출신 학교로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역량을 판단하고 직접 일을 시켜본 후에 판단하면 좋겠지만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만 명에게 일을 직접 시켜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업은 적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싶어 하죠.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자의 초중고 12년간 노력의 증거이자 성실함의 증거, 몇 초도 걸리지 않는 신속한 평가 기준, 바로 출신 대학입니다. 이것이 대학 서열화의 진실입니다.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이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죠. 적은 공급과 많은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간편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 간판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한다. 이것이 요약입니다. 최소한 서류 전형은 통과를 해야 인적성 검사를 볼 기회가 주어지고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려면 절대적인 것이 바로 출신 대학입니다. 요 몇 년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출신 대학을 면접관에게 알려주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출신 대학은 중요하지 않겠죠. 대신 수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전부 다 적성 검사나 면접 기회를 줄 수는 없으니 기업은 반드시 필터링할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출신 대학이 아니라면 그 외 다른 스펙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실상 취준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간판이지만 그들은 이제 와서 대학을 바꿀 수는 없으니 그 외의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 외의 것들이란 토익, 토스, 오픽, 전공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자 2급,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물론 저도 공채 준비할 때 이런 스펙을 과하게 쌓으려고 노력했죠. 토익은 높지 않았지만 오픽 IM2, 기사 3개,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국사 3급, KBS 한국어 능력검정 시험 3급까지 다 준비를 했죠. 요즘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 간판 하나 가지고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중이 가장 큰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학 간판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외모라고도 하더라고요. 누군가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전에 알던 것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외모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죠. 내가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노력합시다. 지금 당장 꿈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대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공부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얘기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은 겁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공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보자. 그 첫 걸음으로 수학을 정복하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